안녕하세요, 용순입니다. 오늘은 V-ray 라이트로 주간 분위기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빛들이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서 낮에는 햇빛하고 하늘빛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실내 생활을 할 때 빛을 끈 상태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빛을 킬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 투시도의 표현법은 햇빛을 담당하는 선라이트와 배경을 담당하는 돔라이트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이 파일은 기본적인 렌더 세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ray 어세 에디터를 켜주시면은 라이트에 선라이트하고 세팅스에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이 스카이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시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작업은 햇빛을 실내부로 들어오게 해서 투시도를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작업과 현재 배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담당하는 돔라이트를 설치해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일단 선라이트를 먼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상태는 실시간 렌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에 들어가 주셔서 선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라이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각도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현재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은 노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45도 정도로 올려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90도로 올렸을 때보다는 길게 나옵니다. 90도는 거의 해가 중천에 떠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굉장히 짧게 나오죠. 저희가 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림자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추가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라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그림자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면 주간의 느낌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자의 깊이와 각도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를 조금 더 안쪽으로 넣고 싶은 경우에는 이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들어오는 형태가 보이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햇빛의 각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노을이 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노르스름한 색감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 밑에 보시면 컬러 모드가 필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필터로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햇빛의 색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르스름한 빛을 원한다 하시면 필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빛의 실루엣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컬러 모드를 오버라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도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각도는 웬만하면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면 쪽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이 벽으로 꺾여져 있고 오른쪽은 벽면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으로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얼추 해의 높이와 각도를 맞춰 주셨다면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얘를 키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보이는 그림자 경계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퍼질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빛의 형태가 되는 건데 한 50 정도에서 100 정도로 주시면은 그림자 실루엣이 뭉개지면서 자연스러운 빛의 형태가 될 거예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의 값은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빛이 퍼지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경계선을 뭉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값을 올려준 거고요. 창문 틀이나 프레임의 형태에 따라서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의 값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형태를 굉장히 또렷하게 나타내고 싶으시면은 1에서 10 사이로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루엣이 보이면서 부드러운 형태를 나타내고 싶으시면은 20에서 3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지금처럼 빛의 실루엣만 퍼진 형태로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50에서 100까지 주시면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실내 투시도 내부가 밝아졌죠. 근데 문제는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밝아진 것 뿐이지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내부를 어느 정도 다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탱글 라이트를 보조 빛으로 써서 내부를 좀 더 밝게 해줄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렉탱글 라이트의 빛이 햇빛의 색깔과 굉장히 유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밝아지는 형태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 보조빛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침대 쪽에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밝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렉탱글 라이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탑뷰의 퍼스펙티브를 끄고 올라가신 다음에 K를 누르셔서 해당 공간이 있는 만큼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팁은 공간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확인하신 다음에 K를 다시 눌러서 꺼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클릭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 렉탱글 라이트가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조절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렉탱글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플립 얼롱의 블루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은 생각보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커지면은 오히려 벽면에 빛에 해당하는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생각보다 작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벽에서부터 1000 이상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로 가셔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명이 지금 설치된 거는 다운라이트 밖에 없어서 저는 이 렉탱글 라이트를 다운라이트 밑에까지만 설치를 해줄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얘는 무브로 좀 오른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현재 렉탱글 라이트의 광원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렉탱글 라이트는 빛의 역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렉탱글 라이트 옵션에서 인비지블을 체크하시고 어펙트 리플렉션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레스룸 앞에 있는 곳에다가 렉탱글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점점점 어두워져야 된다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빛을 설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창문에 가까운 쪽보다는 어둡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탑뷰 퍼스펙티브 끄고 K를 눌러서 렉탱글 라이트를 해당 위치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만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벽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벽면에서 많이 이격되어 있는 형태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면서 줄여주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 중에 빛은 창가 쪽에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안쪽으로 갈수록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렉탱글 라이트의 사이즈도 너무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들어오고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딱 밝게 들어오는 정도까지 렉탱글 라이트 사이즈를 키워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어둡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사이즈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만 더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이제 내부 빛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외부 빛만 조금 더 조절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경을 넣기 전에 창문 쪽에 빛을 하나 설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넣도록 할게요. 창문 주변을 보면은 빛이 이렇게 쏴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창문 바깥에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문 바깥쪽으로 화면을 이동해 주신 다음에 설치법은 간단합니다. 창문 사이즈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 클릭하신 다음에 끝에 부분하고 반대쪽 끝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빛은 창문 쪽과 딱 붙여주시면 끝이 납니다. 물론 V-Ray 어셋 에디터를 켜주신 다음에 해당 렉탱글 라이트의 옵션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빛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인비지블 체크, 어펙트 리플렉션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배경을 담당하는 HDR 이미지는 구글에 폴리헤븐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좀 내려보시면은 선셋 JHB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는 HDR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16K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를 돔라이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돔라이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V-Ray 어셋 에디터 켜주시고 재질창 반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받았던 이 HDR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돔라이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맵은 클리어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꾹 드래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인텐시티가 1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두운 상태고요. 한 15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면 알맞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미지를 좀 돌려가지고 HDR 이미지의 다른 부분을 배경으로 쓰실 거라면 아까 넣으신 맵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 밑에 보시면 로테이트 H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값은 마이너스 352 정도로 해주시면 제 썸네일에 나왔던 이미지 그대로 배경을 맞추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내부의 밝기와 외부의 밝기를 맞춘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전체 밝기를 올려서 이미지를 좀 더 밝게 맞춰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명암이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기능은 V-Ray 어셋 에디터의 세팅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드밴스드 카메라 파라미터스의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 셔터 스피드의 값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300으로 되어 있는데 150 정도로 낮춰주시면 이미지의 전반적인 밝기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의 분위기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